2024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이 다시 한번 변경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최고 20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2023년 초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했다며 과태료를 냈습니다. 뭔가 돈이 아깝기도 하고 좀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그 다음부터 저희 가족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헷갈리는 것이 한두 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한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변경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최고 20만 원까지 하는 과태료를 피하고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쓰레기 분리에 대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이 재조정됩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생수, 음료, 식품 용기에 대한 분리수거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며 더불어 평소 사용하는 포장지부터 동물의 뼈까지 다양한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 5가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분리수거 습관이 필요해졌습니다. 2024년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 2024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쓰레기 분리 환경에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됩니다. 2024년부터 생수음료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투명 페트 무색 페트로 명시됩니다. 현재는 세제 등 화학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투명 페트로 표시하고 있는데 분리배출 표시 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일반 가정에선 무색 투명한 생수 즉 먹는 샘물, 음료병 등만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강세정제나 손세정제, 세제, 샴푸, 워셔액 등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을 담은 병도 무색 투명하면 투명 페트병으로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죠. 제품에 찍힌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무색 페트로 동일한 점도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생수, 음료, 식초, 간장 등의 식품을 담은 용기만 투명 페트 분리배출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버릴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해준다는 취지입니다. 포장지 분리수거 주의. 평소 라면이나 과자를 즐길 때 발생하는 포장지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장재는 반드시 비닐류로 분리수거돼야 합니다. 비닐류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쓰레기 부피 줄이는 솔로몬의 지혜인 줄 알았던 과자봉지 접어버리기. 한국인 판별법이었던 과자봉지 딱지 만들기. 그러나 딱지처럼 접으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비닐 오염 확인을 위해 딱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더뎌지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게 되어 비닐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딱지로 접어서 버리면 과태료 부과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활용을 위해 비닐류로 분리수거 습관을 갖는 것이 필수입니다. 과일 껍질 분리수거. 우리는 계절별로 다양한 과일을 즐기게 됩니다. 우리는 과일을 즐기면 즐길수록 처리가 좀 귀찮은 것이 과일 껍질입니다. 대부분의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수거돼야 하며 특히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은 투명 페트와는 다르게 일반 쓰레기로 처리돼야 합니다. 수박 껍질의 경우 잘게 자르고 말리면 음식물 쓰레기로 적절히 분리수거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과일을 즐기면서 환경을 생각한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뼈 분리수거. 동물의 뼈는 대표적인 일반 쓰레기로 분리수거돼야 하는 경우입니다. 치킨이나 감자탕을 소비하면서 나오는 뼈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뭔가 이해가 덜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뼈에 붙은 살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살은 음식물 쓰레기로, 뼈만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쉽게 되지만 살을 분리해서 처리한다고 하니 분리수거가 쉽지 않죠. 특히 뼈에 살이 많이 남아있다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의 뼈를 처리할 때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수거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등의 분리수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조미료인 고추장과 된장 같은 제품들도 분리수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동물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미료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세척으로 음식물이 제거되는 경우는 일반 플라스틱 페트로 분리 배출하지만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일까, 일반 쓰레기일까?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가스,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물의 섭취 가능 여부가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파, 마늘 등 채소 껍질과 뿌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나요? 아니요.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단단한 꼭지 부분은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려워 종량 재봉투에 배출해주세요. 김장철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흙과 이물질이 많이 묻은 배추 겉잎, 팥뿌리, 양파 껍질 등은 종량 재봉투에 버리고 절인 배추와 무, 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과일의 씨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나요? 호두, 은행과 같은 단단한 껍데기와 복숭아, 감, 아보카도 등 단단한 씨앗은 분쇄시설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묵은 쌀, 곡류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묵은 쌀, 곡류는 재활용 과정에서 탈수, 건조, 멸균 과정을 거쳐 사료 및 퇴비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먹다 남은 치킨 뼈, 생선 가시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가축의 뼈, 생선 가시 등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고기는 최대한 분리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고 뼈, 가시는 종량 재봉투에 배출해주세요. 계란 껍질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계란 껍질은 석회질이 포함되고 단단한 껍질로 이루어져 사료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2024년부터 시행될 쓰레기 분리수거의 새로운 규정에는 다양한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를 알고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것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피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주요 기준 변경 사항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